냄새 증폭하는 기술이 왜 없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지진계는 미세한 진동을 막 증폭시키는 거고, 또 소리 증폭시키는 것도 있고, 또 빛을 막 증폭시켜서 망원경도 하고 다 증폭시키는 게 있는데 왜 냄새를 증폭시키는 건 없냐, 왜 셰프들만 그렇게 냄새 잘 맡아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냄새 증폭하는 게 없나요? 없죠. 기본적으로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냄새를 일으키는 것만 실체가 있어요. 왜냐면 진동이든 빛이든 이런 건 다 에너지거나 파동이거나 이런 어떤 현상이나 전파되는 거지만, 냄새는 진짜 그 분자 알갱이가 와서 붙어야만 일어나는 거여서, 만약 이게 증폭이 된다 그럼 분자 한 개가 1000개로 늘어난다는 거고, 돈이라 치면 10,000원 넣으면 10,000원짜리 1000개가 튀어나오는 그런 장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떤 신호의 증폭이 아니라 물질 자체의 양을 확 늘리는 거니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뭐 냄새 감지 장치가 있고, 냄새 하나 어떤 분자가 들어오면 걔 냄새라는 것도 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 합성일 테니까 그 물질을 분석해서 빠르게 합성해서 1000배 뻥튀기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이게 어떤 물질인지 알 수는 없고요. 그런가요? 오히려 붙었을 때 느껴지는 그 신호를 증폭하는 건 가능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전자코라고 부르는 장비들이 있어서, 가스 같은 거 감지하는 것들도 미량의 가스여도 이 감지가 되잖아요. 네네네. 신호를 감지하는 거고, 아니면 요새는 뭐 위스키든 음식이든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성분이다 이렇게 신호는 할 수 있지만 그 후각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없고요. 냄새 잘 맡는 생물 이런 것도 그냥 그 분자를 더 잘 잡거나 잡을 수 있는 게 많거나 그 민감도의 차이지, 후각 자체의 증폭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뭐 목표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 이 질문 진짜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빛을 이용한 망원경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광자 하나하나의 정보를 모으는 거고, 심지어는 뭐 중성미자 망원경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 과연 후각에 관련된 분자는 왜 그런 방식으로 보지 못할까? 질문 자체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죠. 사실은 극단적으로 냄새를 잘 맡는 무언가가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여러 분자 중에 딱 특정 분자 하나를 정보를 알아내는 그게 가능할 텐데, 빛을 이용한 망원경이나 중성미자나 이것들은 하나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고, 근데 냄새를 맡으면은 결국은 공기 중에서 그 냄새 분자의 확산이 결국 코에 들어오는 거라서, 이거는 정말 뻥튀기에서 정보의 양을 늘리기에 가장 어려운 감각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 자극으로 혓바닥에 소금만 나게 하는 것처럼 실제 향은 없지만 코에 있는 수용체를 혼란시켜서 냄새를 느끼는 것처럼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은 맛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몇 개 조합이 있어요. 단맛, 짠맛 해서 6가지 정도의 맛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 후각에 결합하면서 맛을 느끼지만, 냄새를 인식하는 것들은 너무 개수가 많아서 우리가 제어하는 게 아직 어렵고, 오감 중에 제일 연구가 덜 된 분야라고 봐도 후각이 어떤 냄새를 맡는다는 거는 그 냄새에 있는 분자들의 조합을 맡고 내가 요거는 청국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냄새 분자가 강하게 나한테 오면 이건 청국장 이렇게 가는 겁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청국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 냄새를 맡으면 뭔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냄새잖아요. 그렇죠. 시체속 냄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면 경험과 감각과 모든 게 완성이 돼서 준비가 돼야만 인식이 되니까, 후각을 단순하게 신호다, 이거는 뭐다라고 1대1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청국장 냄새를 어디 밀봉을 잘 해요. 한 3년 있다가 걔를 다시 열어서 냄새 맡으면 그대로 그 냄새는 있나요? 그대로 보관 잘하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요? 냄새라는 게 워낙 이제 흩어진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밀봉만 잘하면. 네. 사라지는 거, 이게 얘네 퍼져가지고 기체를 타고 날아가서 그러는데, 가둬두면 되고, 가둬두는 물질은 많아요. 대표적인 게 그 탈취제 같은 것도 이런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분자가 냄새 분자 가운데 잡아서 날아가 버리면서 탈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속엔 잡혀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가둬두는 것도 가능하고, 열을 가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확 더 뿜어져 나올 수도 있고. 유독 더 냄새가 세게 남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대찌개나 아니면 돼지갈비. 이쪽은 다른 냄새들보다 유독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돼지갈비 좋아하셔서 그래요.
기름 성분 있으면 아무래도 막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고기 먹을 때도 옷을 벗어서 밀봉해놓고 먹으면은 옷에서는 안 나잖아요. 몸에서는 머리카락 이런 데서 또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그 물질이 잘 붙어 있느냐. 향수 같은 것도 겨울철 향수랑 여름철이 다르잖아요. 여름엔 약간 좀 상큼하고 잘 나가는 걸 뿌리는 경우도 많고 겨울엔 좀 둔탁한 걸 하기도 하고 이런 게 그 물질이 다 에탄올에 들어있다 해도 들어온 다음에 옷이나 피부에 붙었을 때 얼마나 오래 붙어 있냐가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체 향수라 그래서 왁스처럼 된 걸 이렇게 바르기도 하거든요. 뿌리는 대신에. 그럼 훨씬 오래 가니까 고체 향수가 또 있어요? 요새는 많이 씁니다. 그 후각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시각은 우리가 RGB라는 요소로 분해해서 그것들의 조합으로 인식할 수 있고 청각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인식할 때 기껏해야 딱 1차원 정보잖아요. 몇 헤르츠 몇 헤르츠 몇 헤르츠. 근데 후각은 몇 차원인지조차도 멀티 디멘션. 그쵸 모르는 것 같아. 수용체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엄청 많죠, 수용체가. 시각이야 뭐 우리 눈에 색깔 몇 보는 개밖에 게 없잖아요. RGB 정도니까 후각은 왜 연구를 많이 안 해? 돈이 안 되나? 하기가 어려울 어려워서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면 같은 냄새를 맡아도 우리가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정한 파장에서 딱 신호가 보이면 이건 빨강이야. 딴 사람 다르게 말해도 아니 그거는 당신의 시각 수용체 문제가 있습니다로 정리가 되는데 냄새는 다르니까 그렇게 모두가 완벽하게 이건 뭐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문화적인 것도 다르잖아요.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국장 냄새 맡으면 좋다고 하겠지만 싫다고 하는 민족도 많을 것 같고. 외국에선 막 시체성 냄새 신고도 들어가고 한다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뭐라고 딱 규정하기도 좀 어려운 후각의 특성이 좀 있는 거군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소리는 뭐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이렇게 듣잖아요. 후각은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수치화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문헌이나 전문가에게 들어오면은 뭐 사람이 조 단위의 냄새를 구분할 수는 있대요. 조 단위요? 예, 그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것들이 조합으로 들어올 걸. 그렇지.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간은 멀리 있는 냄새를 잘 맡지는 못하지만 여러 냄새를 잘 분간하는 능력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인간도 나쁘지 않죠. 서로 냄새 나쁘지 뿐만. 않나? 예, 그럼요. 개들은 이제 이른바 훌륭하다고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걔네가 우리보다 훨씬 수도 많고, 그리고 이 코 평수가 우리보다 넓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걔네는 소위 말하는 이 감각기가 쭉 퍼져 있는데 우리는 요만 퍼져 있고, 머무는 시간도 그렇고. 짧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한 번만 못하지만 걔들은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들숨 날숨 할 때 다 다시 냄새를 감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걔가 더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인간도 만만치 않죠. 냄새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특정 냄새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요? 장치보다는 그런 전략들이 요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우리 생각에는 단순하게 뭐 악취 맡고 이런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 쇼크에 빠지는 일이 생각보다 크고 그것 때문에 사망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종종 나요. 그러니까 오래 방치된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거기 막 황화수소나 이런 게 차 있어서 의식을 잃고 질식해 죽는다거나.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 정도인데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에선 꽤 빈번한 문제여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악취를 못 느끼게 하자. 여기에 뛰어든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진짜요? 네, 게이츠 재단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피르메니라는 향수 회사랑 합작을 하면서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악취들이 붙는 수용체에 다른 게 붙게 해서 못 느끼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테스트하는데 보면은 크로마토그래피로 물질 분석한 거에서 깔때기를 코에 이렇게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막 쓰면서 연구를 해요. 냄새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근데 이게 꽤 커가지고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아예 막는 용도로 쓰고 있고 그래서 냄새를 악취 쪽으로 차단하는 것 쪽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요새. 근데 악취가 심한 노동 환경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중 화장실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니, 그 냄새를 빼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그 냄새를 못 맡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는 있죠. 왜냐면 수용체에 붙어야 되니까 그 자리를 다른 게 차지하고 있으면 못 붙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어떤 화장실에 가서 기절을 했다는 거는 그 화장실에 유독성 냄새가 나한테 들어와서 기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독한 냄새를 맡아서 와 쇼크를 먹고 기절하는 거예요? 쇼크인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신기하다. 매운 것도 산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데 매운 음식 같은 걸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다른 게 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매운 걸 먹으면 몸에 보통은 반응이 막 식은땀 나고 막 덜덜 떨리고 하는데 그거보다 높은 걸 먹으면 쇼크살을 해요.
그래서 너무 큰 감각 자극이 오는 순간 우리 몸의 신경이 교란이 나면서 뇌가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돼서 후각이 또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옛날에 해외 토픽 중에 무슨 숙소에서 노숙자인가? 발냄새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사망한 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발냄새 때문에. 네, 발냄새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네. 아, 거짓말 좀 아, 하지 마. 진짜로 유명한 해외 토픽 이슈로 사건입니다. 그 여러 명이 다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유독가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그럼 얘기처럼 그 쇼크형. 정도로. 그래서 잡아가서 씻겨줬어요. 씻기고 가둔 건가요? 네, 씻기고 가뒀죠. 근데 본인은 괜찮았고 자기 냄새는 그랬겠죠? 본인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네. 그 쇼크 가정이 뒷받침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생전 처음 맡아본 냄새고 그 근데 사람은 본인은 괜찮아요. 맨날 맡으니까. 원래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후각이 피로를 제일 빠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원래 사람이 자기 냄새는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오도차는 살인이 된 거예요? 과실치사 정도 아닐까? 아, 그 냄새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미 사람들이 매우 위험에 빠질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한 거니까.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고의성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그런 황화수소 냄새가 부착되지 않게 해도 되지만 그런 장소에 가기 전에 조금씩 익숙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럼 그 발냄새를 좀 먼저 맡게 하고. 의아한 게 발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안 씻고 도대체 거기서 어떤 미생물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심하긴 해요. 발냄새 심한 사람들은 진짜 엄청나요. 그런 사람들은 신발에 그 미생물 조성 같은 거 한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죠. 분명히 다를 텐데요. 생화학병기란 게 별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그렇네, 거니까. 진짜. 맞습니다.